네, 가볼게요. 오늘은 독립시행 확률 파트를 할 건데, 제가 하나의 유형, 보시면 2번부터 8번까지 보면, 토너먼트 스타일의 문제의 조건부 확률 파트, 그 파트 유형을 좀 정리해 드리고 싶어서, 거기 유형 문제가 한 7문제가 8문제 있는데, 그 중에 6문제 정도 풀어주는 거야. 다 보여드릴 거고요. 1번 문제는 아마 저번 시간에 나간 그 파트에서 아마 제일 해석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풀고 싶지 않은 그 스타일의 문제일 거야. 일단은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시는 그런 학생들은 이 스타일이 절대로 나오지 않으니 걱정하지는 마시고 그냥 기출 분석한다고 생각하세요. 한 3년 전에서 4년 정도의 평가원 기출 문제를 기억해요. 근데 내신에서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당시에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나왔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건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나왔는데, 당시에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도 대부분 많이 맞췄어요. 왜냐면 그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 스타일에. 그때는 빈칸 문제가 지금처럼 수원수투 쪽에 나오는 게 아니라 확통 쪽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될 텐데, 일단 가볼게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쭉 읽어보시면서 여기다 밑줄 쳐볼까요? 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세 번째 줄에 있는 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K번째 자리에 노인 카드에 적힌 수가 K 이하인 사건을 AK라고 하자. 일단 그 문장을 많이 읽고 우리가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AK가 뭐냐면, 만약에 요게 K번째라고 했을 때, 다시 문제 읽어볼게. 거기 말하는 거. K번째 자리에 놓은 카드에 적힌 수가 K 이하여야 된다고. 그럼 K가 만약에 5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저 숫자는 1, 2, 3, 4, 5만 가능하다고. 6이나 7이나 8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요것만 잘 잡으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시를 들면서 감정을 잡으시면 되는 거야. 된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쭉 또 읽어볼게요. 그럼 언제든지 하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음은 두 자연수 m과 n에 대하여, m과 n은 m이 더 작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1, m, n, 8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사건 am과 an이 서로 독립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블랭크 나 쪽을 바라보시면, 현재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어요. 이 친구가 나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이 친구를 독립이라고 했으니 이 관계가 성립하죠. 당연히 이 관계가 성립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저걸 좀 이따 저렇게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만해요. 근데 그게 거기 아래 다 써 있습니다. 다 써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 저렇게 해석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다 쪽 파트로 가는 상황은요, m, n의 순서상의 개수니까 뭐 일단 해석을 하시면 뭐 답이 나오겠죠. 된 거죠, 여기까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풀었거든요. 거기 아래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풀었어요. 위에 가에 알맞은 식의 K는 4를 대입한 값을 P, 나의 값에 m에다가 3 대입하고 n에다가 5를 대입한 값을 Q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요걸 구하는 데 있어서 이걸 성실하게 구할 필요 없지. K가 뭐일 때? 4일 때라고 그냥 대놓고 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네 번째 자리가 4 이하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난 지금 그렇게 풀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답만 맞추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가는 거라서 그렇게 푸는 게 이득이긴 하지만 지금은 내가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풀겠다라는 건데 뭐 좋아요. 일단 저는 좀 정상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의 확률, 너라고 하는 아까 생각했던 그 상황의 확률을 이거라고 하지. 그러면 일단은 1, 2, 3, 4, 5, 6, 7, 8에 여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확률이니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 8팩분의 이렇게. 맞죠? 전체 경우의 수 이렇게 되겠고요. 임의의 K번째에 대해서 다시 예를 들어서 여기를 K번째라고 쓴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는 1, 2, 3, 4, 5, 6, 7, 다시 1, 2, 3, 땡땡땡 K. 그 K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이따가 대입할 거란 말이야.
그게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됐나요? 일단 뽑았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뽑아주시고, 그럼 나머지 친구들에서, 그러니까 K 중에서, K 개수 중에서 한 개를 뽑자는 얘기야. 됐죠? 그게 예를 들어서 요거인 거야. 이해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자리는 이제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을 썼다라고 한다면 1, 2, 4, 5, 6, 7, 8. 즉 7개겠지. 7개를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하면 되는 거라고 이제. 다른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답은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얘는 8분의 K가 되겠죠? 이건 8분의 K야. 그럼 자연스럽게 요거랑 요게 정립이 돼. AK일 때는 8분의 K고요. AM은요. K가 M일 때니까 얘는 8분의 M이 되겠고 여긴 요 친구는 8분의 N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제 요게 중요해요. 우리 여기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M이라는 친구랑 N이라는 친구는 M과 N은 M이 더 작고 N이 더 큽니다. 자, 그럼 역시나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를 N번째라고 할게요. 그 여기를 N번째라고 할게요. 이런 상황으로 예시야. 그냥 어디까지나 예시라고요. 그때 이 친구를 계산할 건데 이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요걸 계산할 건데 역시나 이것도 여기에 M 이하의 숫자가 들어가고 여기에 N 이하의 숫자가 들어가는 그 느낌인데요. 역시나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8팩이니까 8팩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M 이하의 숫자를 뽑아서 여기다가 대입하고 그 다음에 N 이하의 숫자를 중에서 하나를 대입해 여기다가 대입하는 건데 일단 M 이하의 중에서 하나를 뽑으세요. 그리고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세요. 상상하세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M이 N보다 더 작기 때문에 N 안에는 N개 있는 게 아니라 N-1개 있어야 돼 이제. 왜냐면 여기서 하나 뽑았잖아. 여기서 하나 썼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은 여기는 총 N개 중에서 여기서 쓴 거 하나를 빼고 N-1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 거라고. 맞아요? 그럼 여기서 3 뽑았다 이렇게 치자고. 예를 들어서. 되시겠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6자리는 그냥 뭐 6팩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별거 아니겠지만 지금 이해됐으면 별게 아니지만 저거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하시면요. 얘는 요거 정리하면 8 곱하기 7분의 M 곱하기 M-1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계산 좀 할게요. 요 친구가 뭐라고요? 8분의 M 곱하기 8분의 N이라고 하는 건데요. 약분하시면서 천천히 계산하시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여기서 내가 M을 잠깐 안 나눌게요. 나눠도 상관없거든요. M이라는 친구는 자연수니까 0이 아니니까 나눠도 상관없는데 잠깐 좀 이따 갈게요. 자, 얘랑 얘랑 곱하시면은 8M, M-1이 되고 얘랑 얘랑 곱하시면은 7MN이야. 됐지? 자, 이제 여기서 M으로 나눌게요. M으로 약분합니다. 약분한 다음에 나머지 거 정리하면 8M-8은 7M이니까 1로 넘기면 N은 1이 될 거야. 8인가? 8이 될 거야. 맞아요? N이 8이 나와. 자, 이제 지금부터 해석이 중요해. M으로 약분을 시켰고 이걸 계산해 봤더니 저 독립이 되는 저 상황에 있어서 N 값은 8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M,N의 순서쌍에 대해서 N은 8로 고정되어 있다고. 그럼 M은 뭐냐면 M은 요새 내가 약분을 했기 때문에 얘가 1이어도 좋고 2여도 좋고 3이어도 좋고 4여도 좋고 5여도 좋고 6여도 좋고 7여도 8여 상관없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M과 N이 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가 8이라고 고정했으니까 M이라는 친구는 1부터 7까지만 가능한 상황이 되겠고 따라서 얘는 1, 2, 3, 4, 5, 6, 7이니까 그 순서쌍의 개수는 7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뭐 다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천천히 저기다 대입하셔서 계산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다에 알맞은 수는 당연히 7개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자, 2번입니다. A, B, C, D 4명의 다음 그림과 같은 대진표를 이용하여 시합하려고 합니다. A가 C, D와 시합을 할 때 이길 확률이 각각 3분의 2고요. B가 C, D와 시합을 할 때 이길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그건 좀 이따가 계산할 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 A와 B가 결승전에서 만날 확률입니다. 바로 아래 3번 문제 볼게요. A, B, C, D가 4명의 그림 같은 대진표에 따라 경기를 합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요. 이길 확률 위에 거랑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역시나 A와 B가 결승에서 만날 확률이고 물어보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2번과 3번에 차이가 있네요. 대진표에 숫자가 써 있고 위에 거는 안 써 있습니다. 맞나요? 아래 건 써 있고요. 위에 건 안 써 있어요. 위에 거는요.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쵸? 근데 거기 3번 문제는요. 요게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써 있어서 요 자리랑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라고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렇게 안 정해져 있으면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친구들 A, B, C, D가 들어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인원에 대해서 분할을 먼저 하고 내가 옛날에 했던 거 기억하죠? 분할이라는 액션을 취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확률 계산에 있어서는 같아도 다 다른 걸로 본다라는 마인드로 처리하신다면 그냥 여기를 1번 자리, 지금 2번 문제 푸는 거야. 여기를 2번 자리, 얘를 3번 자리, 4번 자리라고 내가 이름을 지어놔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2번 문제와 3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라고. 괜찮아요? 아래는 쓰여져 있고 위에는 안 쓰여져 있으니까 다른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같은 문제라고 봐도 된다고. 다시 내가 그걸 자신이 없어서 그래. 분할로 풀면 못 풀어서. 계산 실수할 확률이 높아. 요걸 한다면 자리값이 없기 때문에 4명에 대해서 분할 처리해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너무 어려워져요. 어려운데요. 그냥 여기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라고 해놓고 내가 생각을 하면 분할이 아니라 순열을 이용할 수 있다고. 요거는 순열을 이용한 그런 문제로 바뀌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2번 문제랑 3번 문제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문제 다시 읽을게요. A랑 B는 결승전에서 만나야 해요. 그러면 여기 이 예선전에서 A랑 B가 붙으면 안 돼요. 맞나요?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A라는 친구를 1번 자리에 놓을지 2번 자리에 놓을지 3번 자리에 놓을지 4번 자리에 놓을지를 일단 뽑으세요. 근데 어차피 여기에 있던 저기에 있던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A를 집어넣을 공간을 1번 또는 2번에 집어넣게. 됐어요? A를 1번 또는 2번에 집어넣는다고 친다면 A를 집어넣었어요. 총 4개 자리, 서로 다른 4개 자리 중에서 2자리를 뽑겠다고. 괜찮아요? 이거를 지금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자리를 뽑겠다. 이 생각이잖아, 지금. 2개 중에 하나 뽑겠다는 건데, 이게 없으면은 뭐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거라고. 괜찮지? 내가 편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A를 써. 괜찮아요? 지금 이거는 뭐야? 저기 1번 자리랑 2번 자리에 들어가는 상황일 거야. 그럼 또 이제 요 상황에 대해서 여기를 집어넣고 또 여기를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이거거나 또는 A라는 친구가 3번 또는 4번 자리에 집어넣겠다고 해서 또 4분의 1을 할 건데 이럴 바에는 그냥 맨 처음부터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해 드리는 건데 처음부터 그냥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마인드로 가시면 다시 갈게요. 1번에 넣을 수도 있고 2번에 넣을 수도 있고 3번에 넣을 수도 있고 4번에 넣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고 해서 4분의 1이라고 쓸게.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아무 데나 넣어. 그냥 네가 아무 데나 넣고 싶으면 여기 넣었다라고 가정하자고.
됐니? 얘 중에 하나 뽑은 거야.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친구들아.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쵸? 그럼 저 네 자리 중에서 우리는 요 자리는 빼야 되는 거니까 요 세 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뽑아야 돼. 아니, 미안해. 세 자리 중에서 이제 한 자리를 뽑아야 되는데 B라는 친구는 그때 요 자리나 요 자리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3분의 2라고 세팅하자고. 됐니? 여기가 B야 그러면? 괜찮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요 자리, 요 자리나 요 자리에 대해서 표현을 했을 때 이 자리에 앉힐지, C라는 친구가 여기에 앉힐지 여기에 앉힐지, D라는 친구를 여기에 앉힐지 여기에 앉힐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 C를 앉힐지 D를 앉힐지라는 고민을 하는데 여기서 그 다음 액션을 취하는 게 약간 좀 또 어려운 상황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다시 내가 지금 쓰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다시 갈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갈게. 이제 한 번만 더.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갈 거야. 얘는 아까 확률 곱하기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게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서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랑 C라는 친구랑 D라는 친구가 있을 때 잘 들으세요. A, B, C, D라는 저 4명이 있을 때 그냥 이 자리에 앉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4팩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거기서 일단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A라는 친구를 집어넣을 경우의 수. 요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요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요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요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맞죠? 저 4개 중에서 일단 하나 뽑아요. 괜찮죠?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요게 A로 갈게요.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썼어요. B라는 친구는 여기에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럼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으니까 요 두 자리 중에서 하나 뽑자고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 B라고 칠게요. 그리고 C랑 D는요. C랑 D는 자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어. 그냥 예를 들어서 잡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곱하기 2팩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됐니? 그리고 또 예를 들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C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D 잡으세요. 괜찮나요? 근데 A가 C를 이길 확률과 그 다음에 B가 C를 이길 확률, 그때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그럼 좋아요. 이 상황이 됐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대진표를 정리한 상황이야. 그때 이제 AND 뭐를 하셔야 되냐면 그냥 이러고 끝나면 안 돼. A라는 친구가 C라는 친구를 무조건 이겨야지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고요. B라는 친구가 D라는 친구를 무조건 이겨야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A가 C를 이길 확률은 3분의 2니까 3분의 2를 곱해주시고. 됐나요? 그 다음에 AND B라는 친구가 D라는 친구를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또 얘를 이겨주셔야지 여기까지 얘가 A가 올라가게 되고 얘가 B가 되겠다라는 거야. 자, 우린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결승전에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맞나요? 이렇게 계산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볼까요? 얘는요. 얘는 3팩 6분의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상황이니까 얘는 지워주시면 3이 되겠고 9분의 2인가요? 9분의 2네요. 1번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아래 건 안 해봐도 똑같이 9분의 2예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제가 대진표 좀 그려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3학년에) 7개의 반이 있는 어느 고등학교 토너먼트 방식으로 축구 시합을 하려고 하는데 1반은 이미 부전승으로 올라갑니다. 다음 같은 형태의 대진표를 만들어서 시합을 할 때요. 1반과 2반이 축구 시합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축구 시합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쭉 봤을 때 요 자리값의 이름이 없어서 불편할 것 같아요. 방금 전 문제처럼 여기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라고 머릿속으로 세팅하세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느낌이 좀 다른 영역이 있어요. 여기에 2반이 있으면 여기서 만나게 되고요. 여기에 2반이 있으면 무조건 결승전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지을게요. 우리끼리 머릿속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2반이 1번 자리랑 2번 자리에 존재할 때. 됐나요? 이런 상황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반이 3번, 4번, 5번, 6번 자리에 존재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컨셉으로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반이 1번 또는 2번에 앉는 확률은 하나, 둘, 셋, 넷, 다 6자리 중에서 2자리를 컨셉을 잡으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6자리 중에서 4개 자리를 컨셉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이게 끝이에요. 이 자리를 잡는다는 건 이게 끝이 되겠고,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무조건 이기는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2반이 여기 들어갔다라고 친다면 반드시 이 친구가 여기서 이겨줘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길 확률 2분의 1을 곱해줘야 돼.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는 만약에 2반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친다면 2반이 여기 들어가 있다 친다면 그때는 반드시 여기에는 이겨줘야 되고 여기서 이기고 또 여기서 이겨야지 1반하고 만나게 될 거야. 맞죠? 근데 얘 입장에서는 여기 이기고 여기 이기면 되지만 이 친구도 그래. 여기서 올라온 그 친구랑 또 여기서 이겨줘야지 만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요 2반이 이기는 상황 2번 무조건 이겨줘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 2분의 1 곱해주시고요. 그리고 요 2분의 1과 이 2분의 1은 달라요. 1반이 이기는 확률 2분의 1이죠. 1반이 이기는 확률 2분의 1을 또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될까요? 지금 3반, 4반, 5반, 6반, 7반 고민 안 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전 상황에서는 C랑 D까지도 고려해서 계산이 이런 스타일로 바뀌어 있고 얘는 그냥 오로지 2반이랑 1반만 고민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풀이가 다른지 알까? 이것도 이걸 다른 거를 착안해서 똑같이 하시면은 아마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 다른 반에 대해서는 일단 존재할 거 아니야. 그냥 걔네들이 이기고 지금 무슨 상관이야, 걔네가. 그냥 얘네들만 신경 쓰면 돼. 근데 쟤 같은 경우는 얘가 누가 이길 확률과 누가 이길 확률이 달라지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거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 이거를 내가 억지로 뭔가 풀어본다고 한다면 이 6분의 2만 한번 보여줄게. 6분의 2라는 친구를 한번 보여드리면 저 6분의 2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있다고 쳐봐. 그럼 걔네들이 여기에 나열할 그런 확률 6팩. 일단 분모는 6팩이야. 맞죠? 그 중에서 2반이라는 친구가 여기 앉을지 여기 앉을지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 뽑아주시고 나머지 5팩 곱하면 된단 말이야. 이게 이거랑 똑같아 어차피. 똑같잖아. 그치? 약분해봐.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엔드 2반이 이겼어. 2분의 1 곱해. 다른 반들 뭐 얘는 뭐 2분의 1 곱한다? 아니야.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걸 곱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야. 오로지 그냥 얘가 이기는 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확률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넥스트 5번입니다. 걔는 대진표가 안 그려져 있습니다. 대진표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시합에서 A가 B를 이길 확률은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좋아요. 근데 A, B, C라는 세 팀만 있는데 A가 부정승으로 올라가야 한답니다. 그러면은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읽을게요. 마지막에 A가 부전승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무조건 A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저기에 A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좋아. 이것도 나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로 고정시켜 놓고 A, B, C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내가 아까 방금 전에 했던 문제 2번 문제 스타일로 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A가 C보다 이기는 확률이 더 높고 낮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2번 문제 푸는 것처럼 가려고 할 건데 일단은 전체 요 자리 그냥 나열할 수 있는 건 3팩이 되겠고 그 다음에 A는 무조건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건 한 가지야. 얘는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 가지라고. 그 다음에 B랑 C에 대해서는 B, C에 갈 수도 있고요. C, B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2팩을 곱하겠다고. 지금 여기까지 한 확률은 뭐냐면 대진표를 정돈한 확률이야. 여기는 B라고 하고 C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3분의 1이라고 바로 느껴질 수도 있어. A라는 친구가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나머지는 그냥 곱하기 1을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건데 그냥 나는 좀 불안하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액션 취하세요.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부전승으로 올라가 우승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 B랑 C랑 경기를 하는데 B가 올라가서 A랑 B랑 결승전을 할 수도 있고 C가 올라가서 A랑 C랑 결승전을 할 수도 있잖아. 지금 내가 액션을 취한 게 이거 또는 요거라고 있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또는 요거라고. 뭔데 얘가? 결승전에서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랑 맞붙어서 일단 뭐 A가 이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친구랑 C라는 친구랑 맞붙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가정을 걸어놔야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일단은 결승전에 A랑 B가 맞붙으려면 이 예선전에서 B라는 친구가 이겨야 돼. B가 C를 이길 확률은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을 처리하셔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A랑 B가 결승전에서 A가 이겨야지 우승이 되는 거니까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돼요. 됐나요? 똑같이 갑니다. C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이길 확률은 그땐 4분의 1입니다. A라는 친구가 C라는 친구를 이겨야 돼요. 그럼 C가 A를 이길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A가 C를 이길 확률은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얘는 또는일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저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6번 가볼게요. 어느 축구팀은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축구팀이 다음 그림과 같이 승자 진출전 방식으로 경기를 하여 좋아요. 최종 우승을 했을 때 2승으로 우승했을 확률입니다. 2승으로 우승한다고? 2승으로 우승하려면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3승으로 우승하는 상황이야. 맞나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부전승을 올라가서 여기 이기고 여기 이기면 우승이고요. 여기 있으나 여기 있을 때도 여기 이기고 여기 이기면 우승입니다. 그 소리는 무슨 말? 일단은 요 자리, 요 별 자리랑 네모 자리가 약간 좀 다른 자리입니다. 맞죠? 만약에 우승을 한다고 했을 때 별 자리에 있었으면은 2번 만에 우승을 할 수 있고 네모 자리에 있었으면은 3번 만에 우승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승자 진출전 방식으로 경기를 하여 최종 우승을 했을 때 라는 조건부가 걸려 있거든요. 우승을 했다는 가정하에 그때 2승으로 우승했을 확률이니까 우리는 2승 우승을 하더라도 또는 3승 우승이야. 그럼 너의 답은
베이지의 정리에 의해서 2승 우승, 3승 우승, 그 중에서 2승 우승. 이게 답이라고. 그쵸? 그래서 저 상황에서 또 베이지의 정리를 좀 떠올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됐죠? 자, 그럼 2승 우승으로 한번 가봅시다.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2승 우승을 하려면 별 자리에만 일단 맨 처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별 자리에 존재하게 될 확률 5분의 3입니다. 5개 중에서 3개 자리니까. 맞죠? 그래서 뭐 다른 데는 뭐 있지 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러고 끝나면 안 되지. 이거 대진표만 정리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팀이 있다면 이기고 이겨야 되는 거야. 이길 확률 2분의 1. 또 이길 확률 2분의 1. 이렇게. 3승 우승은 뭐겠어요? 5분의 2. 요 두 자리 중에 한 자리가 되겠고 따라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저걸 저기 분수에다가 천천히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준영이와 민지는 볼링 경기에서 2게임을 연속으로 이기는 사람이 우승하기로 했습니다. 2게임을 연속으로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동안의 전적으로 봐 한 번 게임에서 준영이가 민지를 이길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이때 네 번째 게임에서 준영이가 우승할 확률입니다. 자,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 네 번째 게임이라고 했을 때 네 번째 게임에서 준영이가 우승해야 됩니다. 준영이 제이라고 쓸게요. 얘가 우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친구를 여기다 쓸게요. 다시 이 게임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 룰은 여기서의 룰은 2번 연속 이겨야 되는 거니까 여기만 이기면 안 되고 여기도 준영이가 이겼어야 됩니다. 정리하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준영이가 이겼잖아요. 그럼 준영이 이겨서 원래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건데 여기서 무조건 끝나야 된다라고 했으니 여기는 왠지 민지가 이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민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민지 돼서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게임이. 그러니까 여기는 준영이가 이겨야 합니다. 지금 내가 뭐 했어요? 거꾸로 가고 있죠? 거꾸로 가면 돼요. 근데 꼭 앞에서 가서 문제예요. 됐어요? 이거 뭐 뒤에서부터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끝났습니다. 자, 준영이가 민지를 이길 확률은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요게 준영이가 이길 확률 3분의 2 엔드 민지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겠고 얘는 3분의 2겠고 얘는 3분의 2겠죠. 요게 답일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자, 이게 뭐 기본 문제고 8번 문제가 조금 응용된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8번 문제. A, B 두 사람이 탁구 시합을 할 때요. 한 사람이 먼저 3세트를 이기거나 연속하여 2세트를 이기면 승리를 한다. 자, 승리 요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각 세트에서 좋아요. 그 확률을 얘기한 거고요. 첫 세트에서 A가 이겼습니다. 자, 1번 세트, 2번 세트, 3번 세트, 4번 세트, 5번째 세트. 친구들, 오전 삼성전자라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뭐 자기가 스포츠를 잘 모른다라고 해도 만약에 3번만 이겼다고 먼저 3세트를 이기거나 라고 한다면 당연히 5게임만 하면 돼요. 맥시멈. 6게임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 만약에 몰라요. 그냥 편안하게 가세요. 그냥. 일단 갈게요. 갑니다. 그럼 일단 1차전에서는 A가 이겼답니다. A가 이겼다라는 친구를 일단 이렇게 쓸게요. A가 이겼을 때 그때 이 시합에서 A가 승리할 확률입니다. 그럼 가정해보죠. 얘가 이겼어. 여기서 A가 이기면은 게임 끝납니다. 맞나요? 2번 연속 이기면 끝나는 거거든요. 다음 여기에 이제 이번에는 B가 이겼다라고 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이기고 또 A가 이기면 이건 어떻게 이긴 거냐면 2번 연속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3번 먼저 이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맞나요? 모든 승리 요건에 갖춰진 상황이고요. 다음 두 번째, 요게 B가 이기고 요게 B가 이겨버리면 B가 이겨서 안 돼요.
그래서 여기 A가 이기고 또 B가 이기고 A가 이기면 이거는 연속적으로 두 번은 못 이기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번 먼저 이겼으니까 이게 끝 이런 겁니다. 된 거죠?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A가 이기는 상황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A가 이길 확률이 누구라고요? 3분의 1이에요. B가 이길 확률은 3분의 2니까 얘는 3분의 1이 되겠고 얘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고 얘는 3분의 2 두 번 곱하고 3분의 1 두 번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3분의 2의 제곱이라고 할까요?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된 거죠? 저거 세 개를 다 더하시면 답이에요. 자, 근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분명히 내가 말했어요. 이상한 소리라고.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할 건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상한 생각을 가진다고. 왜? 다른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거든. 요거를 또 곱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얘가 A가 1차전에 이겼을 때라고 줬지. 그럼 네가 이걸 뭘 할 필요가 없어. 하면 안 돼. 이겼을 때라고 가정하고 가는 건데 이 A가 이길 확률도 마지막에 3분의 1을 곱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 그리고 보기에 무조건 그 답 있거든. 보통 예시를 보면 이거 하면 안 돼. 이겼을 때라고 뭔가 가정문을 준 상황이잖아. 그럼 우리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 알았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게 더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저거 3의 4승으로 통분 잘 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칠판 좀 정리하겠습니다. 개념을 설명하고 한 문제 정도만 풀고 잠깐 쓸 거예요. 금방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건데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안 나오지 않아요. 이 짤막한 그 영역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계 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일단은 독립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고요. 시행이라는 단어는 뭐 그냥 주사위라고 한다면 주사위를 던졌다, 트라이 했다, 뭐 이 소리잖아요. 맞죠? 그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독립이 되는 그 각각의 시행에 있어서 독립 상황에 있어서의 확률, 뭐 이런 얘기인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자유투로 하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게 떠오르네요. 그냥. 자, 내가 취미가 있는 거야. 심심해서 저기 통에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야. 떨어졌네요. 다시 한 번 시행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저기다가 나 던지고 싶은 마음이야. 좀 더 이거 내가 치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넣어야 될 텐데.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넣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넣었습니다. 넣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방금 전 상황에서랑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내가 방금 첫 번째 던졌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두 번째는 여기 아래 지저분해질까봐 제발 들어갔으면 좋겠어. 제발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는 심리적인 압박이 들어와서 제발 넣으려고 발악하면서 넣었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들어가서 독립시행이 아닙니다. 진짜 이런 얘기를 하려고 별생쇼를 다 하고 있네요. 전과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은 둘이 독립 상황이 아니라니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 첫 번째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음 번째에 내가 넣으려고 할 때 나 저거 좀 이따가 내가 치우지 않아야 돼. 더 더러워지면 안 돼. 이 생각 때문에 넣었다고. 그건 독립이 아니야.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 서로. 그치? 그 생각을 하면 안 돼. 이쪽 파트 문제 풀 때 다 버려. 심리적인 상태는 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칼 들고 들어와가지고 당신 이거 5개 던져서 3개 이상 못 넣으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왔다고 쳐봐. 그럼 내가 처음에 못 넣었어. 좆됐다 이 생각 들 거고. 두 번째 또 못 넣었어. 난 이제 죽는구나.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막 기도를 하면서 별생쇼를 다 하면서 그럴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 문제 풀 때의 심리적인 요소를 반영하지 마. 알았죠? 모든 상황은 다 똑같아. AI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갈게요.
이용을 한 사람이 여기에다가 던져서 넣을 확률이 보통 한 5번 중에서 3번 들어간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처음 던졌을 때도 0.6의 확률로, 두 번째 던졌을 때도 0.6의 확률로, 실패할 확률은 0.4인 확률로,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다시 말할게요. 일단은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내가 했던 그 행동 있죠? 그냥 그걸 자유2라고 쓸게요.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자유2를 성공시킬 확률, 성공률이 0.7이라고 할게요. 그럼 당연히 실패할 확률은 0.3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5번 던졌을 때 세 번 마냐? 3번 이상 아니야? 3번만 성공할 확률을 구해본다라고 가정해보자고. 괜찮아요? 그리고 이 예시로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 네 번째 시행, 5번째 시행이 있어요. 저렇게 시행이 있을 때 성공한다는 걸 동그라미로 치고요. 실패한다는 걸 X라고 쳐보신다면 당연히 일단은 3번만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쭉 가셔서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아니고 아니고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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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동의하나요? 그럼 이런 친구들을 각각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또는이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접속사를 붙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상황에 대해서의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면 성공률이 0.7이니까 0.7 곱하기 0.7 곱하기 0.7 곱하기 0.3 곱하기 0.3 하면 되잖아. 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니까. 그치? 그냥 독립인 상황이니까 다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0.7의 3승에다가 0.3의 제곱이라고 쓸만하고, 두 번째 줄도 그래요. 0.7, 0.7, 0.3, 0.7, 0.3이니까 당연히 너라는 확률은 똑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맞아요? 얘도 똑같죠? 똑같이 계산하시면 0.3 곱하기 0.3 곱하기 0.7 곱하기 0.7 곱하기 0.7입니다. 그럼 내가 저 예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답을 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요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0.7의 7승, 뭔 소리야? 3승이지. 3승 곱하기 0.3의 제곱이 다 똑같은데 이게 몇 개인지가 궁금하잖아. 그쵸? 이 몇 개인지가 궁금해. 몇 개겠어? 동그라미 3개, X 2개, 같은 거 3개, 같은 거 2개 라고 돼 있으니 현재 쟤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한다면 5팩, 3팩, 2팩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저거의 개수만큼 있을 거예요. 물론 저희는 팩팩분의 팩이라는 저 존재가 조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10개 있습니다. 10개를 OC 3개라고 표현할게요.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OC 3개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저게 답입니다. 근데 이 문제 나올 때마다 맨날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저렇게 써야 됩니다.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볼게요. 5번 던져서 3번만 성공할 확률입니다. 5번 던져서 3번 성공 횟수. 얘는 성공할 확률, 성공 횟수. 얘는 실패 확률이라고 할게요. 성공 못할 확률, 그 다음에 실패 횟수. 요 분위기야. 괜찮아요? 그래서 여긴 요 친구를 다시 한국말로 써드린다면 시행 횟수, 컨비네이션, 나올 횟수.
성공할 수, 나올 수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나올 확률. 나온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이제 던져서 성공한다는 것도 있지만 주사위를 던져서 뭐 4의 눈이 나오는 상황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올 확률이죠. 확률, 나올 횟수, 안 나올 확률, 지수승, 안 나올 횟수. 이렇게 됩니다. 저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얘는 성공 횟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뭐 성공 확률이겠죠? 성공 횟수고요. 실패 확률이겠죠? 실패 횟수겠고요. 뭐 이런 거예요. 안 쓸게요. 저렇게 한국말로 외워야 됩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행 횟수를 n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나올 횟수를 x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을 p라고 쓰겠고요. 나올 횟수를 x라고 쓰겠고요. 안 나올 확률을 또 q라고 쓰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러지 말고요. 1-p라고 할게요. 안 나올 확률은 당연히 이거의 반대일 거니까 그 다음에 안 나올 횟수는 저거랑 저거랑 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은 문제를 못 풀고요. 이렇게 한국말로 외우시기 바라요. 한국말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횟수 컴비네이션 나올 횟수, 나올 확률, 나올 횟수 승, 안 나올 확률, 안 나올 횟수 승 이렇게. 근데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요 시행횟수 컴비네이션 나올 횟수 NCX 여기 OC3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뭐가 곱해진 거냐면 이런 상황에 대한 개수입니다. 맞죠? 저 상황에 대한 개수를 내가 여기서 절대로 먼저 이렇게 안 했어요. 이걸 먼저 쓰고 이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동의해요? 이거는 기반은, 요거의 기반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팩팩분의 팩이기 때문에 조합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인정해요? 고난도 문제일수록 요 파트가 조합으로 처리가 안 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처리가 됩니다. 알겠죠? 저 지금 방금 했던 내 시나리오를 제발 다 기억해 주길 바래요. 지금 내가 이렇게 던지고 했던 것까지 다 싹 다. 알겠지? 근데 문제는 풀어야죠. 풀고 잠깐 쉴게요.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횟수를 K라고 합니다. 좌표평면 위에서 이거가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3,4입니다. 그때 반지름이 K인 그런 상황인데요. X축과 만나는 사건을 A라고 하자. 요게 X축이죠. 그럼 일단 요만큼의 길이가 4라는 상황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이 중심 가지고서 반지름 1이면 요 정도, 반지름이 2면 요 정도, 반지름이 4가 될 때 처음으로 X축과 만나게 되겠고, 즉 반지름이 4일 때, 5일 때, 6일 때가 X축과 만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즉 K라는 저 친구가 4 이상일 때 그 상황일 때가 X축과 만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 만나는 사건을 A라고 하자. 자, 이제 넘어갈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8회 던질 때 그게 시행횟수입니다. 8회 던질 때 사건 A가 2회 일어날 확률이니까 출발할게요. 시행횟수 컴비네이션 나올 횟수 이렇게. 괜찮아요? 말하면서 머릿속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쓰시고 K가 4 이상이니까 주사위의 눈이 4거나 5거나 6일 때인 상황이니까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안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겠고요. 나올 횟수 2니까 여기다 2 땡기시고요. 안 나올 횟수는 6 땡기시면 돼요. 맞나요? 이게 답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자 여기 5명 다 알아. 2분의 1의 제곱이랑 2분의 1의 6승이랑 곱하면 2분의 8승이라는 거 다 안다고.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맞지? 나도 알고 너네도 알아. 근데 지금 초반이니까 이렇게 쓰는 연습 풀이세요. 알았죠? 여기 아무리 똑같아도 이 숫자가 똑같아도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길 바란다고요. 알았어요? 그래야지 의미가 보일 거야. 괜찮니?
잠깐 쉬고 뒤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번 가볼게요. 작년에 월드컵을 해서 여학생들도 승부차기를 상황을 알는지 모르겠는데 승부차기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나 지금 이걸 왜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1번 키커, 2번 키커, 3번 키커, 4번 키커, 5번 키커 있어. 뭐 알면 그냥 편하게 봐. 그냥 이걸 알아야 돼. 이 상황이 뭔지를 알아야지 지금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일단은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경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비기는 상황이 벌어지면 한 사람씩 또 추가적으로 나와서 이 키커들도 이미 정해져 있기는 한데 한 사람씩 나와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3대 3으로 끝났어. 그러면 6번째 키커에 대해서는요, 얘가 만약에 넣고 얘도 넣었어. A팀이 있고 B팀이 있는데 얘도 넣고 얘도 넣으면 또 가야 돼. 이제 또 7번째 키커 나와. 얘를 제외한 나머지 또 키커 나와. 그렇게 하고서 만약에 얘가 넣고 얘가 못 넣었어. 그러면 와 뭐 이질하면서 이제 뭐 얘가 이기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얘가 왜 못 넣었어? 얘도 못 넣었어. 그럼 다시 또 거지 같은 일이 벌어지지만 또 다시 8번째 키커가 나와서 게임을 하는 거야. 승부가 끝날 때까지.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 꼭 5번째까지 다 안 찰 수도 있어. 왜냐면 아무리 5번까지 해도 승부가 이미 끝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지. 얘 넣고 얘 못 넣었어. 얘 넣고 얘 못 넣었어. 얘 넣고 이제 여기서 해설자들이 그래. 자, 이제 B팀에서 B팀이 못 넣으면 요 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단 말이야. 이 상황을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 만약에 여기서 못 넣었어. 그럼 이제 4번째 키커는 나올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나머지에 대해서 얘가 못 넣고 얘가 넣고 넣어도 무조건 얘가 이기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이걸 모르겠어.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승부차기 규칙을 쳐봐. 그럼 나보다 더 성실하게 설명을 해줄 거야. 갈게요. A, B 두 조의 선수들이 축구 승부차기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내가 왜 설명하냐면 한 4년 전쯤에 수도여고에서 이게 나왔단 말이야. 승부차기 문제가. 이거 여학생들만 있잖아. 근데 내가 가르쳤던 애가 승부차기 그 개념을 몰라가지고 틀렸다고. 그러니까 알아줘야 돼요. 사실 내면 안 돼, 진짜. 솔직히 말하면. 자, 1번 상황, 2번 상황, 3번 상황, 4번 상황, 5번 상황이라고 치자고. 그때 이렇게 됐을 때 A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기까지 왔는데 4대 4로 경기가 끝났대. 그러면은 A 입장에서 봐도 4번 성공하고 성공을 4번 했고 그 다음에 실패를 1번 했고요. 얘 입장에서도 성공을 4번 했고 실패를 1번 한 상황이야. 근데 그 실패를 첫 번째 했을지, 두 번째 했을지, 세 번째 했을지, 네 번째 했을지, 5번째 했을지를 몰라. 모른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4대 4로 경기가 지금 일단은 안 끝난 상황이란 말이지. 그때 추가로 각조에서 한 명만, 즉 6번째 키커에서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 상황에 대해서 A조가 5대 4로 이기길 바라는 거지. 4대 4에서. 그럼 당연히 여기서 넣고 얘서 못 넣는 상황. 이렇게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죠. 그럼 저걸 이제 수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만 생각해야 됩니다. 4대 4를 만들어줘야 돼요. 시행의 수 지금 5번 있죠. 5번 중에서 4번을 성공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성공할 확률은 모두 0.8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요 A조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표현할게요. A조에 대해서는 시행의 수 컨비네이션 나올 횟수, 나올 확률, 나올 횟수, 안 나올 확률, 안 나올 횟수 이렇게 가시면 돼요. 맞나요? 이게 A조에 대한 5번째 상황까지의 확률입니다. B팀, B조, B팀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그냥 쓸게요. 제곱 바로 때리고 싶지만 그냥 보여드립니다. 0.8에 4승, 0.2에 1승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5번째 키커까지에 대한 상황입니다. 그때 A조에서
넣습니다. 0.8입니다. 비조에서 못 넣어야 됩니다. 0점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AND 개념이기 때문에 다 곱하기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계산 또 변태같이 하지 마시고 여기 5 보이죠? 5? 5랑 0점이랑 곱해서 1로 처리하시고 5랑 0점이랑 곱해서 1로 처리하세요. 됐죠? 그 다음에 계산을 처리하시면 비스무리한 거 찍으시면 됩니다. 11번 가볼게요. 수학2와 융합대 문제인데 다시 비율관계 잠깐 연습. 3차함수 이렇게 있을 때요. 접하는 쪽에 대해서 이 비율이 2대1이다. 2대1의 비율을 갖는다. 극대와 극소의 관계에 있어서. 맞죠? 좀 이따 이거 써먹을 겁니다. 매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고요. 3회의 독립시행에서 A가 2회 일어날 확률을 FP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니다. 시행의 수, 컨비네이션, 나올 횟수. 나올 확률이 P니까 P 쓰시고 여기 제곱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얘는 1-P 1승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이때 FP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최대값인가요? 최대일 때의 P값이네요. 자, 그럼 요거는 3차함수입니다. P에 관한 3차함수고요. 얘는 뭐 3이니까. 그럼 최고차인 개수는 누가 봐도 지금 -3 음수니까 카보죠. 그러면 얘는 저거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거 1이고 얘가 0이니까 0이 있고요. 얘가 1이 되겠고 아래로 볼로 뭔 소리야. 이런 식으로 3차함수 그래프가 만들어지시면 여기는 요 덩어리가 2대1의 비율을 가질 거라고. 맞죠? 여기 지점은 누가 봐도 3분의 2인 것 같습니다. P가 3분의 2일 때 맥시멈 값을 갖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쪽 동네는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얘가 P축이니까 P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 동네에서 말하는 거야. 여기 영역에서만. 당연히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넘어가요. 12번 가볼게요. 방금 저 문제는 나올 일 없어요.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음악이에요. 모르겠네요. 학교 선생님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우리 이거 잠깐 복습 좀 할까요? NC형, NC1, NC, NCN. 얘는 2n승이다. 맞죠? 좀 더 이거 이용할 겁니다. 한 개의 주사위와 6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운의 수와 6개의 동전 중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서로 같을 확률. 뭔 소리야? 주사위가 있고요. 동전이 있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운이 1이면 동전 앞면이 1개 나와야 되고요. 주사위 눈이 2가 나오면 6개 중에서 앞면이 2개 나와야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당연히 저렇게 6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된 거죠? 다시 말할게요. 주사위 눈이 1이 나왔어요. 동전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앞면 딱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괜찮죠?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 1승, 뒷면이 나올 확률에다가 5승 땡기면 돼요. 맞아요? 근데 동전이라는 거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일단은 지금 초반이니까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은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동전이라는 존재는 성공할 확률과 실패할 확률, 나올 확률과 안 나올 확률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 친구를 그냥 2분의 1의 6승이라고 나중에 써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일단 이렇게 쓰라고 하겠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6승이라고 쓸게요. 됐죠? 왜 6승인지 알죠? 알고 쓰면 문제가 없어요. 역시나 여기도 6시 2에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4승이지만 동전이라고 하는, 동전의 확률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괜찮죠? 독립시 확률을. 똑같네요, 이거. 6시 3. 언제까지 써야지? 안 쓰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6시 6. 2분의 1에 6승. 이런단 말이야. 괜찮으세요?
근데 말이야, 얘들 이제 이러고도 틀린다고. 주사위 1이라고 하는 눈이 나와줘야 돼. 2라는 눈이 나와줬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동전을 6번 던졌을 때 한 개만 나온다라는 건 얘라는 전제하기 때문에 주사위에 눈이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곱하고. 맞아요? 얘도 주사위 눈이 2가 나올 확률 6분의 1을 곱하고 6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이거 안 곱하면은 또 틀리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곱한다라는 건 뭐 한 번에 마지막에 6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지만 일단 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런 상황, 저런 상황에 대해서 다 더한 값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공통인 거는 6분의 1도 있고요. 2분의 1의 6승도 있습니다. 공통으로 묶어볼게요.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6승으로 묶어보시면 61 더하기 62 더하기 63 더하기 66까지란 말이야. 맞죠? 근데 이거 이제 뭐 떠올라야 돼. 이게 0부터 66까지 하면 2의 6승이니까 2의 6승에다가 0이 없으니까 얘를 빼시면 된다고요. 이게 답이네요. 계산 천천히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13번으로 가겠습니다. A대학교에서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입학생을 선발합니다. 쭉 넘어가셔서요. 어떤 고등학생 3명이 두 번째 줄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 알고 있죠? 수시 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은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고등학생 3명이 A대학교에 수시 모집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할 확률은 각각 2분의 1이고요. 정시 모집으로 지원했을 때는 3분의 1.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 굉장히 형실 반응이 잘 됐습니다. 이 학생 3명이 A대학교에 수시 모집에 모두 지원하고 이 중 불합격한 학생은 다시 A대학교에 정시 모집에 지원한다고 할 때 3명 중 꼭 2명이 합격해줘야 된다 합니다. 자, 그러면 수시 모집으로 합격할 확률이 나와 있고요. 정시 모집으로 합격할 확률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얼마로? 얘는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 얘는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게 저거고요. 3명 중 2명이 합격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풀이 인원수에 대해서 집중할게요. 어떤 인원수? 수시 모집 인원수와 정시 모집 인원수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시로, 정시로 3명 중에서 2명이 합격해야 되는데 수시로 2명 합격하고 정시로 1명도 안 합격할 수도 있죠. 저 인원수에 집중하겠다는 얘기야. 수시로 1명 합격하고 정시로 1명 합격할 수도 있고요. 수시로 1명도 합격 안 하고 정시로만 2명이 합격할 수도 있다. 저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것 또는 저겁니다. 자, 이렇게 될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은 3명이 다 수시에 지원을 해요. 3명 중에서 2명이 수시로 합격합니다. 맞아요? 그럼 합격할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의 제곱. 이거 이제 그대로 쓸게요. 2분의 1의 1승 이렇게 쓰겠습니다. 괜찮나요? 합격을 했죠? 이로 끝나면 안 돼요. 1명 남았죠? 그 즉 무조건 정시 모집에 지원한다며 여기에. 그러면은 엔드. 그 새끼 불쌍하지만 1명이 정시 모집에 지원합니다. 하지만 떨어집니다. 정시 모집에 합격할 확률은 3분의 1에 불합격할 확률은 3분의 2의 1승. 이 액션을 취해줘야지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했나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할 수 있죠? 해볼까요? 좀 빨리 갈게요, 이제. 3실에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제곱입니다. 이제는 정시 모집에 지원하는 친구가 2명으로 바뀌었죠. 왜냐면 1명만 지금
합격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EC 2명 중에 1명만 합격합니다. 3분의 1이죠. 3분의 1의 1승. 3분의 2의 1승입니다. 괜찮나요? 마지막. 얘 같은 경우는 3명 중에서 1명도 안 붙습니다. 0승. 이렇게 되겠고, 엔드. 3명 중에서 2명만 정시 모집으로 합격합니다.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1승이 됩니다. 저 확률, 이 확률, 이 확률을 다 더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전 안 했지만요. 괜찮아요? 자, 이 풀이가 좋을지 두 번째 풀이가 좋을지는 판단하세요. 당연히 두 번째 풀이가 좋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지금? 이렇게 해도 답 나온다라는 건 이건 훨씬 더 직관적이고요. 인원수에 집중하는 거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번에 처리하겠다는 거야. 뭔 소리지? 볼게. A 대학교에 얘는 수시 모집으로 합격할 수도 있고 또는 정시 모집으로 합격할 수도 있는데, 수시든 정시든 나발이든 간에 A 대학교에 합격할 확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A 대학교에 합격할 확률에 대해서.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자, P A 대학교에 합격할 확률은, A 대학 쓰지 말자. 그냥 합격이라고 해요. 학교 그거밖에 없잖아. 합격할 확률은 당연하게도 수시 모집으로 합격할 수도 있고, 맞나요? 또는 정시 모집으로 합격할 수도 있어요. A대학교에. 동의해요? 근데 이 두 번째 상황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수시 모집으로 합격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이건 맞죠? 근데 또는 정시 모집으로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3분의 1을 쓰면 틀려요. 맞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정시 모집에 지원할 때는 수시 모집에서 불합격했다는 가정하에 정시 모집으로 합격하는 거예요. 맞죠? 정시 모집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시 모집으로 합격한다는 저 상황에서는 대전제가 필요하다고. 수시 모집에서 불합격했다라는 가정하에 이것만 잘하면 돼요. 됐죠?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하고 정시 모집으로 합격할 확률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좋냐면 요 확률을 구했어.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야. 얘는 6분의 3인가요? 6분의 1이죠. 그럼 6분의 4, 다른 말로 3분의 2가 됩니다. 수시든 정시든 나발이든 A대학교에 그냥 단순하게 합격할 확률이 3분의 2라고요. 괜찮아요? 끝났어요. 딱 한 줄만 쓰면 돼요. 서로 다른 3명 중에서 2명만 합격해요. 합격할 확률 3분의 2의 제곱, 합격 못합 확률 이렇게 끝. 되시겠어요? 당연히 경제적으로나 이거보다는 이게 더 깔끔한데, 이걸 잘하려면 요것만 잘해야 돼. 요것만 잘하면 된다고요? 이거 잘 못하면 뭐 이거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잖아 그냥. 맞죠? 그럼 차라리 이게 더 나을 수 있다고. 그때는. 알겠죠? 요 생각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저렇게 어떤 누군가는 저렇게 길게 풀고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깔끔하게 푸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가려고 노력하기 바래요. 알았죠? 저게 실력이라고 하는 거야. 넘어갑니다. 혼자 공부하면 저게 안 되죠. 14번 갑니다. (14번) (15번) 스타일의 문제는 뭐 내신에서도 진짜 좋아합니다. 정말 많이 좋아하고요.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스타일입니다. 두 팀이 A, B 있는데요. 야구 경기를 하는데 A팀이 이길 확률은 3분의 2라고 합니다. 그때 두 팀이 7전 4선승제의 경기를 합니다.
1차전, 2차전, 3차전, 4차전, 5차전, 6차전, 7차전까지 경기는 할 수도 있는데 4번 먼저 4선 4번 먼저 이기면 게임이 끝난다 이 얘기야. 된 거죠 여기까지? 그때 A팀이 4승 2패로 이길 확률이라고 돼 있으니까 6차전에서 게임 끝나면 되는 거죠. 맞아요? 답 쓸게요. 여러분들 쓰지 마요. 답 쓸게요. 1, 2, 3, 4, 5, 6차전까지 A팀이 4승 2패하면 되는 거니까 A팀이 이길 확률이 3분의 2니까 총 6게임 중에서 4게임을 A팀이 이기면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3분의 2에 4승 때리고요. 3분의 1에 제곱 때리면 됩니다. 자, 이걸 답이라고 쓰는 게 제일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이거는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6시4라고 하는 저 존재를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까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XX 써줬던 거 생각해보라고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6시4개 15개 있다는 소린데 그 중에는 이런 게 있다고요. 맞아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4승 0패로 끝난 거잖아. 4승 2패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이런 것도 있다고. 이거는 4승 0패로 끝난 거지 4승 2패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야. 동의해요? 여기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요. 4승 1패로 끝난 건데 마치 4승 2패로 끝난 것처럼 계산한단 말이야. 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이렇게 풀어서 그래. 저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안 풀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6차전에서 게임이 끝나는 거죠. 잘 들으세요. 6차전에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계산은 일단 5차전까지만 해요. 7차전에서 게임 끝나잖아요. 그럼 넌 무조건 6차전까지만 계산해요. 5차전에서 게임 끝나잖아요. 그럼 4차전까지만 일단 계산해요. 일단 계산하세요. 됐나요? 5차전까지 게임이 어떻게 벌어져야 돼? A라는 팀이 4승 1패를 해야 돼. 맞아? 아 미친놈아. 내가 미쳤지. 3승 2패를 해야 돼.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6차전에서 A가 이기면 4승 2패로 끝나고 막 행가를 치고 그럴 거 아니냐고. 그걸 먼저 하라고. 그 전 경기까지만 생각하라고. 이건 그럼 문제가 없어. 3승 2패에 대해서는 5번 중에서 3번 이겨. 3분의 2에 3승 3분의 1에 제곱. 이거는 문제가 없단 말이야. 괜찮아? 왜냐면 이기고 지고 전혀 게임이 끝날 일이 없어. 여기까지 온 거지? 그리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뭐를 하는 거냐면 6차전에서 무조건 A팀이 이기는 거니까 그걸 써줘야 돼. A팀이 이기는 거니까 얘를 수식으로 써주면 돼. 이긴다. 6차전에서 이렇게. 됐어요? 15번. 두 프로야구 팀 A, B가 7전 4전제 경기 게임합니다. 얘는 좀 상황이 다르네요. 3경기까지 진행한 결과가 좋아. 3차전까지 진행한 결과가 A팀이 2승 1패로 앞서고 있대요. 얘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야. 얘는 이미 이런 상황이야. 그때 A팀이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4번 이겨야 되는 거니까 5차전에서 게임이 끝날 가능성이 있어. 맞죠? 여기 5차전에서 게임이 끝날 가능성이 있고요. 6차전에서 게임이 끝날 가능성이 있고요. 7차전까지 가서 게임이 끝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마지막에 A팀이 우승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A로 고정시키는 거야. 4차전에서 게임이 끝날 수는 없어. 맞죠? 그럼 5차전에서 게임이 끝나려면 요 한 게임에 대해서 A가 1승 0패가 돼야 돼. 맞니?
그 다음에 4차전, 6차전에서 게임이 끝나려면, 우승하려면 여기에서는 A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1승 1패가 돼야 돼. 맞지? 7차전에서 게임이 끝나려면 4, 5, 6차전에 대해서는 1승 2패가 되어야 해. 맞으세요? 그럼 요 상황을 1번 상황, 요 상황을 2번 상황, 요 상황을 3번 상황이라고 치고 각각의 확률을 구할 건데, 아까도 그랬지만 요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이미 정해진 상황입니다. 저는 요게만 집중하면 됩니다.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를 따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출발합니다. 얘 갑니다. 1승 0패. 한 번 시행해서 이깁니다. 확률 2분의 1이에요. 서로 같고 1시 1, 2분의 1에 빨간색 써줄까요? 색깔 똑같이 1시 1에 2분의 1에 1승 1승 1패입니다. 2시 1에 2분의 1에 1승 2분의 1에 1승 똑같으니까 2분의 1의 제곱 1승 2패입니다. 3시 1 2분의 1에 1승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에 3승 이렇게 쓰세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저 주황색 액션 취해야 된다고요. 저 주황색은 A가 이겼습니다. 2분의 1 곱하고요. 얘도 2분의 1 곱하고요. 얘도 2분의 1 곱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곱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곱하셔야 됩니다. 다 더하시면 돼요. (16번) 갈게요. 또 윷놀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구제 못 해줍니다. 그거는 블라블라블라 되어 있습니다. 걸이 뭔지 아시면 됩니다. 걸은요 둥근 면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평한 면이 3개 나오면 돼요. 도개의 거리잖아요. 맞죠? 이건 설명 못해요. 거리 나오려면 저렇게 됩니다. 총 윷 4개 있습니다. 4개 중에서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윷놀이 윷 몇 개로 하니? 이랬더니 뭐 5개요 이질하는 애들이 있는데 4개입니다. 4개 중에서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이 5분의 2니까 둥근 면이 나올 확률, 둥근 면이 나오랬습니다. 1이 되겠고요. 나올 확률이 5분의 2입니다. 5분의 2의 1승. 안 나올 확률,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에다가 3승. 이게 답이죠. 천천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17번입니다. 각 면에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좋습니다. 뭐 쭉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상자를 3번 던져 2가 나오는 횟수를 m, 2가 아닌 숫자가 나오는 횟수를 n이라고 할 때, 뭔 개소리야? 일단 모르겠네. 2가 나오는 횟수를 m이고 2가 아닌 숫자가 나올 횟수를 n이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3번 던졌다라고 했으니까 m이랑 n이랑 더해서 3이라고 일단 쓸 수 있죠. 필수죠. 그쵸? 2가 나오는 횟수랑 2가 안 나오는 횟수를 더하면 당연히 3번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 정사면체가 1, 2, 3, 4라고 했고요. 2가 나올 확률은 당연히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2가 안 나올 확률. 그냥 4분의 3이겠죠. 좀 이따가 필요하니까 일단 써드리겠습니다. 그때요, 복소수 많이 나오네요. i의 절대값 n-n, 얘가 마이너스 i라고 했나요? 마이너스 i였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은 뭐로 갈까요? 주기성에 의해서 얘가 3이거나 7이거나 11이거나 15거나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일 텐데, 가만히 꼬라봐도 얘랑 얘랑 더해서 3인데 어떻게 뺀 게 7이거나 11이거나 15가 될 수 있냐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과감하게 일단 버리시면 되고,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겠죠? 첫 번째, m 플러스 n이 3이면서 m 마이너스 n이 3인 거랑 절대값이니까, 두 번째는 m 플러스 n이 3이면서 m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3인 상황. 저렇게 두 가지로 구분 지으실 수 있겠습니다. 된 거죠? 그럼 얘를 연립하시면 둘이 더하면은 2m은 6이니까 m은 3이라는 소리고 n은 0이라는 소리가 되겠고, 이 친구는 둘이 더하시면은 2m은 0이니까 m은 0이 되겠고 n은 3이라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m이 2가 나오는 상황, n이 2가 아닌 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총 3번 중에서 2가 3번 나왔으면 좋겠어. 맞죠? 2가 나올 확률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의 3승이 되겠고, 이것도 써주자. 4분의 3의 0승. 필요 없지만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0승까지 처음이니까 써도록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3C 0 가시고 4분의 1에 0승 땡기시고 4분의 3에 3승 땡기시면 됩니다. 됐나요? 높아짐에 말씀드리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 어떤 누군가는 선생님 저는 나온다라고 하는 개념을 2가 안 나온다라는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변태지만. 그러니까 난 지금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다 기준을 이걸로 생각하고 있지. 얘가 나온다라는 걸로 가고 있잖아 지금 내가. 맞죠? 근데 선생님 저는 변태라서요 위에 걸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3이 안 나오는 게 3번이니까 얘를 3C3 곱하기 4분의 3의 3승 4분의 1의 0승 이러고 싶어요. 아니 하세요. 똑같아요 어차피. 계산은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계산이 똑같으면 네가 안 헷갈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항상 기준을 둘 중에 하나로만 잡으세요. 둘 중에 하나로만. 전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로만 잡고 있어요. 뭔가 하나를. 그 기준으로 잡아서 그게 앞에 있는 걸로 간다. 그게 나오는 걸로 간다. 이런 마인드로 좀 살아가는 편이에요. 어쩔 땐 저 기준으로 잡고 어쩔 땐 저 기준으로 잡는 그런 친구들이 가끔 보이는데 그러지 마시고 항상 문제 안에서는 기준을 딱 하나로만 잡으려고 노력하세요. 알았죠?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올 테니까. 17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부터 네 문제가 남았는데 일단 마플 시너지에서는 그 네 문제가 아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지금까지는 다 기본 문제고요. 네 문제 가지고서 등급이 나뉠 겁니다. 자, 갑니다. 18번 갈게요.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30점이고 뒷면이 나오면 20점을 얻는데요. 동전을 6번 던져서 140점을 얻을 확률입니다. 됐나요? 다시 갈게요. 지금 뭔가에 점수에 집착되어 있죠. 그러면은 앞면이 30점 나오고 뒷면이 나오면 20점이 나오니까 140점을 얻으려면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되고 뒷면이 몇 번 나와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쵸? 근데 그걸 머리로 판단하면 어려워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수식이 더 유리해지거든요. 지금 대충 딱 보고서 앞면 2번 나오면 60점, 뒷면이 4번 나오면 80점이니까 60 더하기 80에서 140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때려 맞추는 거잖아. 근데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수식을 쓰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그 풀이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총 6번 던진다는 거에 집중하세요. 그럼 총 6번을 던졌어. 그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몰라서 생기는 현상이야. 그걸 X라고 할게요. 그걸 미지수로 둬야 돼. 괜찮을까? 그러면은 뒷면이 나올 횟수가 물론 성격에 따라서 Y라고 하고 X 더하기 Y를 6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내 성격은 문자를 2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가능한 문자를 줄이고 싶어서 6-X라고 쓰는 편이야. 괜찮니? 그리고 앞면이 나오면 30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20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 점수에 집착하세요. 점수는 몇 점이 돼야 돼요? 140점이 돼야 되는데 점수에 대한 룰을 생각해 본다면 앞면이 한 번 나올 때마다 30점이 되는 거니까 30 곱하기 X가 되겠고, 됐나요?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올 때도 얻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0 곱하기 6-x 쓰시면 돼요. 만약에 있는데 뭔가 점수가 떨어져. 그럼 여기 20을 마이너스 20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이 등식, 저 1차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근데 저거가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그럼 무조건 당하게 돼 있어요. 갑니다. 정리합니다. 처리하면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0x, 30x, 10x 그 다음에 120 이로 넘기면 20 따라서 x는 2 앞면의 수 2 뒷면의 수 4 나오면 140점이 됩니다. 됐나요? 끝났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 쓰시면 돼요. 시행의 수 컨비네이션 앞면으로 갑니다. 2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제곱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에 4승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할만하세요? 할만해야 돼요. 19번입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은 다음 조건에 만족합니다.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요.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3의 배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입니다. 수직선상에서 말이죠.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전 사실 그거부터 봐요. 항상 4번 던지는구나. 좋아. 자, 상황이 뭐냐면 3의 배수가 나왔을 때 그럼 3의 배수가 나올 횟수가 중요하다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3의 배수가 나올 횟수를 모르니까 x로 세팅하자고. 됐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안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쓸게요. 이거의 횟수를 4번 던졌으니까 4-x라고 하겠다고요. 됐죠? 그때 위치로 보자고. 위치. 걔는 점수가 아니라 위치겠지. 위치는 3의 배수가 나왔을 때는 양의 방향으로 오른쪽의 방향으로 이만큼 가는 거니까 플러스 2를 곱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여기까지? 다음 3의 배수가 안 나왔을 때는 음의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걔는 마이너스 1이라고 세팅하면 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걔가 원점 사이의 거리가 5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5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야. 인정합니다. 정리합니다. 이제 2x, x 3x 마이너스 4는 5라고 한다면 x는 3이 되겠고요. 얘가 마이너스 5라고 한다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서 횟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만 답이 되는 거겠죠. 괜찮나요? 3의 배수가 나올 횟수가 3, 3의 배수가 안 나올 횟수는 한 번만 나와야 됩니다. 답 쓰겠습니다. 시행 횟수, 컨비네이션 나올 횟수. 나올 확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이랑 6이니까 3분의 1인 것 같습니다. 3분의 1에 3승, 3분의 2에 1승입니다. 됐나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20번 갑니다. 한 면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는 상황이고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 보시면 짝수의 눈이 나오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이고요. 홀수의 눈이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은 이 왼쪽 방향이니까 그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생각할게요. 시계 반대 방향은
우리끼리. 알았지?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생각할게요. 이게 더 긍정적인 방향 아니니? 시계 방향 쪽이. 맞지?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주사위를 6회 던졌을 때 블라블라블라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짝수가 나올 확률 맞나요? 짝수의 눈이 나올 횟수, 걔를 역시나 x로 세팅하고요. 홀수의 눈이 나온 상황이죠.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우리가 총 6번 던졌다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6-x라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때 쟤는 시계 반대방향에 이만큼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2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닐 때는 시계 방향으로 1만큼 간다고 하니까 플러스 1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똑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되죠. -2x. 얘랑 얘랑 곱하면 됩니다. 플러스 6-x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꼭지점 A에서 출발한 점 P가 꼭지점 B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한 게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얘랑 얘 입장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의 위치이기 때문에 너랑 너는 위치로 따지면 -1의 위치에 있습니다. 맞죠? -1이라고 쓸게요. 대충 여기까지. 근데 얘가 -1만 있냐고. 이건 주기성을 띠고 있잖아. -1이어도 좋고 -5여도 좋고 -9여도 좋잖아. 또는 시계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3이어도 좋고 7이어도 좋고 이런 거잖아.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맞죠? 저 가능성에 대해서 다 따져보면 됩니다. -3x 플러스 6은 -3x 플러스 6은 -1이거나 -5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분위기 봤더니 여기 지금 3의 배수여야 되는 그런 분위기야. 맞죠? 3의 배수여야 되는 분위기야. 여기 -3x 플러스 6이니까. 그래서 이 결과물 중에서 3의 배수인 것만 한번 착안해 보신다면 -9 또는 3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얘가 만약에 -9라고 한다면 1로 넘기면 -15니까 x는 5가 가능한 상황이겠고, 얘가 3이라고 한다면 1로 넘기면 -3이니까 x는 1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아까는 둘 중에 하나만 나왔지만. 된 거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아마 이게 없을 겁니다. 왜냐면 6번만 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더 생각한다면 6번보다 더 많거나 아니면 음수가 나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답을 쓰죠. 짝수의 눈이나 홀수의 눈이나 둘 다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x가 1일 때는 6번 중에서 한 번을 뽑아요. 2분의 1의 6승이겠죠. 6번 중에서 5번 뽑아요. 2분의 1의 6승일 겁니다. 저거 둘이 더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21번입니다) 수직선의 원점에 점 P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가조건 보시면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 -1만큼 움직이고요. 3 또는 4의 눈이 나오면 1만큼 움직이고요. 5 또는 6이 나오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괜찮나요? 지금까지의 문제들은 다 어떤 상황이냐면 홀수 아니면 짝수, 3의 배수가 나오면 또는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영역이 두 개만 있었어요. 근데 얘는 그 상황이 세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x 6-x 횟수에 대해서 x 6- 이렇게 쓰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총 우리가 주사위를 4번 던졌을 때라고 했는데 가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의 횟수를 x번이라고 할게요. 나조건에 만족하는 상황의 횟수를 y번이라고 할게요. 다조건에 만족하는 상황의 횟수를 z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렇게 못 써요. 방금 전처럼.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걸 다 더한 게 4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라는 사실을 일단 딱 써주시고,
불안하니까. 그랬을 때 전피가 원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지금 이 상황은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고요. 이렇게 되면 얘는 1만큼 움직이고요. 이렇게 되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저는 표를 그리도록 할 거예요. X, Y, Z 이렇게 나왔을 때 원점에서 출발해서 원점으로 끝났으면 좋겠는 상황이니까 원점으로 강제적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원점으로 강제적으로 만드는 상황이 뭐냐면 원점만 한 번도 안 움직이는 것만 4번 나와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얘만 4번 나오면은 그냥 뭐 원점일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 2번, 얘 2번 나오면 돼요. X 2번, Y 2번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저렇게 될 거예요. 이건 그냥 노가다로 하자. 이렇게. 괜찮죠? 다 더해서 4만 되면 되는 거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얘 1번, 얘 1번, 얘 2번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해하셨죠? 출발합니다. 자,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4번 다 얘만 나오면 돼요. 그럼 얘가 나올 확률들을 보면 얘는 1 또는 2의 눈이 나왔을 때, 얘는 3 또는 4의 눈이 나왔을 때, 5 또는 6의 눈이 나왔을 테니까 모든 확률은 다 3분의 1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모든 확률 다 3분의 1일 거고요. 출발할게요. 얘는요 3분의 1을 4번 곱하면 됩니다. 첫 번째 시행도, 두 번째 시행도, 세 번째 시행도, 네 번째 시행도 다 Z 상황일 테니까 이거는 뭐 독립시행 확률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상황 볼게요. 두 번 빵법이니까 얘 2번 나오고 얘 2번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이렇게 써도 괜찮죠? 4번 중에서 2번을 뽑아요. X 입장에서 생각할게요. X 입장에서 그러면은 3분의 1의 제곱. 얘 3분의 2가 아니죠, 지금. 보통 지금까지는 이렇게 둘이 더해서 1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살았던 게. 근데 이건 아니죠. 왜 아니겠어요? 상황이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느껴야 돼요. 4C라는 존재는 기존에 있던 4C가 아니야. 얘는 어떤 존재냐면 4팩, 2팩, 2팩, 0팩 이런 존재야. 그치? 같은 것이 있는 수녀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저 세 번째 거 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X, Y, Z. X 한 번, Y 한 번, Z 두 번에 대해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저 조합, 시행일수 컨비네이션 나우레수를 쓸 필요가 없고요. 여기는. 맞죠? 얘는 그냥 4팩, 1팩, 1팩, 2팩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아까 이해 다 했으면 문제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요 3분의 1의 1승, 3분의 1의 1승,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쓸만하죠. 저 모든 상황 다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저 세 가지 다 더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부터 26번까지는 총 5문제가 이제 이 독립수행 확률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내신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볼래? 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야. 시간 살짝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가볼게요. 22번, 23번. 성남고 기출이고요. 쭉 되셔서요. 이미 2승 1패로 A팀이 앞서고 있는데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이야. 아까 풀었던 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B팀이 우승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 맞죠? 그래서 B팀이 우승할 수도 있어. 이 상황에 대해서 B가 우승할 수도 있고 A가 우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B가 우승하려면 여기가 A 입장에서 바라보면 0승 2패가 돼야 돼. 그 다음에 A 입장에서 이거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1승 1패 돼야 되죠.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럼 요 상황과 요 상황으로 나눠보신다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요 2C0 확률 똑같나요? 이거 없네요. 그냥 확률 그냥 2분의 1로 똑같다고 가정하고 가면 되겠어요. 얘는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B가 이길 확률 2분의 1 또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C1 그
그 다음에 2분의 1의 1승, 2분의 1승, 2분의 1의 제곱. 역수는 이것도 2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23번 가볼게요. 이길 확률이 2분의 1로 같습니다. 이거 아마 이거 있을 겁니다. 요거 아마 이기는 확률이 서로 같다 뭐 이런 말이 있었을 건데 지금 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라졌나 봐. 이길 확률이 2분의 1로 같은 두 사람 은진이와 현아가 5번의 게임을 먼저 이기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지금 은진이 입장에서는 3번, 현아가 2번 이긴 상태인 상황인데요. 은진이가 상금을 받을 확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맞죠? 5번 이기면 이렇게 끝나는 상황이고요. 또는 뭐 B, A, B, A, A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A로 끝나는 상황, A, A 다 이겨서 끝나는 상황, 그 다음에 여기서 1승 1패,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여기 덩어리는 1승 1패. 은진이 입장에서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승 2패 이러면 되겠습니다. 얘는 1승 0패라고 쓸까요? 1승 0패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귀찮지만 갑니다. 1승 0패입니다. 1시 1, 2분의 1의 1승 그리고 여기 2분의 1 곱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얘 같은 경우는 2시 1,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3시 1, 2분의 1의 3승 2분의 1 곱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다 더하시면 답 24번 갈게요. 서울대공원에서는 입장 가격의 세 종류의 사은품 ABC를 뭐 저렇게 된다고 합니다. 한 번 입장할 때마다 각각의 면에 AA, BC가 적힌 정사면체라고 했는데 그러면 A가 나올 확률은 4분의 2고요. B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고 C가 나올 확률도 역시나 4분의 1이 됩니다. 근데 뭐 한 장씩 준다고 하네요. 같은 종류의 사은품 쿠폰 3장을 모으면 그 상품을 지급하는데요. 당국이가 서울대공원 OET 입장했을 때 이때 처음으로 A라는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럼 마지막에 당연히 A가 나와야 되겠고 A가 3번 나오는 상황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머리가 아프니까 이러자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만 그러니까 이 배열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얘는 A 2번, B 2번 얘는 A 2번, C 2번 A 2번, B 1번, C 1번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거 그냥 예시를 든 거고 이것도 예시를 든 거고 이것도 예시를 든 거야. 이제 저 순서는 서로 바뀔 수가 있어. 여기 1번 상황으로 가고 얘를 2번 상황으로 가고 3번 상황으로 간다면 1번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얘가 나올 확률은 4분의 2 얘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다 4분의 1 AA, BB니까 쟤를 1로 나열하는 상황 같은 거 싣는 순위를 해도 괜찮고요. 똑같이 가시면 4C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2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1의 제곱이 될 거야. 인정해? 아까 맨 마지막 문제 풀었던 거랑 비슷한 건데 되신 거죠? 이거 나중에 곱할게요. 이거는 또는 얘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4C2 4분의 2의 제곱 4분의 1의 제곱이 돼요. 또는 이 상황이라고 친다면 그때는 같은 거 싣는 순열로 가는 게 좋습니다. 4팩, 2팩, 1팩, 1팩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4분의 2 2번, 4분의 1 1번, 4분의 1 1번 4분의 2에 2번, 4분의 1에 1번, 4분의 1에 1번 이런 식으로 쓰신 다음에 요 계산을 하시고 마지막에 A가 나올 확률 4분의 1을 곱하자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된 거죠, 여기까지? 계산은 천천히 최대한 잘 해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그냥 거기다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지 않을까요? 요거 곱하기 이렇게. 그래서도 괜찮고 어차피 저건 똑같으니까. 그 다음 뭐 계산은 뭐 그렇습니다. 또는 뭐 요거 다 통일돼 있죠, 지금. 이게 지금 똑같으니까 요것만 더해도 괜찮아요.
맞아요? 뭐 방법은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그건 내가 안 하고 싶어요. 25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원점 5를 출발한 점 P가 다음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4번의 시행 후 뭐 블라블라 돼 있습니다. Y는 2x 플러스 5의 규칙에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같은 눈이 나오면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같은 눈이 나올 횟수. 걔를 X라고 쓰긴 애매해. 위에 Y는 2X 플러스 5가 있어서 얘는 A라는 문자를 쓸게요. 그 다음에 다른 눈이 나오는 횟수를 총 몇 번이야? 지금 4번 시행했으니까 4-A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눈이 나왔을 때는 X방향으로 이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으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벡터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벡터는 나발이고 이렇게 쓸게. X좌표 이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눈이 나왔을 때는 더하기 4-A가 되겠고 그냥 좌표로 또 표현해 본다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렇게 그냥 쓰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좀 없는데 그냥 쓰겠다고. 따라서 X좌표를 생각해 보면 2A랑 4-A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니까 A-4랑 더합니다. 그러면은 3A-4가 되겠고 마이너스 3A랑 저거랑 더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3A 더하기 8-2A죠. 마이너스 5A 플러스 8 맞나? 맞네요. 저런 좌표로 가게 될 겁니다. 이 점이 저기 위에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Y는 2X 플러스 5 거기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 5A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2 곱하기 3A 마이너스 4 맞아? 플러스 5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란 말이야. 천천히 계산하시면 A가 1이 나올 거야. 됐니? A가 1이 나왔으니까 같은 눈이 나올 횟수가 한 번 나오는 상황이니까 시행 횟수 컴비네이션 나올 횟수 같은 눈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36분의 6개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6분의 1이 될 거야.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야. 미안해. 6분의 1이겠지. 같은 눈이 나올 확률. 36분의 6일 거야. 1,1, 2,2, 3,3, 4,4, 5,5, 6,6. 따라서 얘는 1승, 그 다음에 아닌 거는 6분의 5, 5승.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관식이죠? 계산 천천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로 깎이면 안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6번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A, B, C, D, E, F 6명의 학생이 중앙을 보고 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사위를 가진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횟수가 6의 약수이면 6의 약수 횟수 잡을까요? 6의 약수가 나올 횟수 걔를 X로 잡고 그 다음에 6의 약수가 안 나올 횟수는 몇 번 던졌니? 5번 던졌니? 5-X라고 쓸게요. 된 거죠, 여기까지. 마지막 문제니까 좀만 참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A부터 시작해서 이 시행을 5번 한 후 B가 주사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야. 자,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F가 있고요. 여기 B가 있어요. 이거 실수하면 시간 날려먹을 거예요. 자, A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네 입장에서 왼쪽을 생각하면 안 돼요. A 입장에서의 오른쪽이에요. 이쪽이. 맞죠? 이쪽은 왼쪽이에요. 맞나요? 내가 바라봄에 있어서는 얘가 왼쪽이고 오른쪽같이 보이지만 A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맞죠? 이거 뭐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뭐 이런 거 했는데 어떻게 해? 우리는 을이니까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A랑 B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A의 왼쪽에 B가 있으니까 왼쪽을 음수로 잡고 오른쪽을 양수로 생각한다면 그 A와 B의 위치 관계에 있어서는 일단 마이너스 1의 위치 관계에 있다고. 왼쪽과 오른쪽을 생각한다면. 됐나요? 왼쪽이 음수,
오른쪽이라 한다면. 그 다음 주기가 있죠. 그것도 아까 우리 풀었던 그 문제랑 비슷한 건데 얘는 지금 총 6개의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7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5가 될 수도 있고요. 11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자고요. 괜찮나요? 계산합니다. 위치는 유기약수의 눈이 나왔을 때는 그거의 횟수에 대해서는요. 걔가 오른쪽의 방향으로 1만큼 갑니다. 플러스 1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유기약수가 안 나왔을 때는요. 5-x일 때는요. 왼쪽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갑니다. 자, 우변 계산 천천히 하죠. x 더하면 2x 마이너스 5야. 얘가 이렇게 될 때 또는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이런 분위기로 생각하시면 되죠. 1로 넘기시면 4, 2x가 4, x는 2, 얘 가능. 그 다음에 1로 넘기시면 안 되는 것 같아. 음수 말이 안 되고요. 얘도 말이 안 되는 느낌이 듭니다. x는 맥시멈 4, 5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5일 때까지 생각해 본다면 1로 넘기면 10, x는 5도 가능하네요. 됐나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요? 유기약수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유기약수가 5번 다 나오는 상황 또는 뭐 그렇게 되는 상황으로 세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 내볼게요. 시행횟수 컨비네이션 나올 횟수 유기약수는 1, 2, 3, 6이죠. 3분의 2의 제곱 3분의 1의 1승 더하기 55 3분의 2의 5승이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분모 다 3분의 뭐가 잘못됐죠. 여기 3승. 분모가 다 3의 5승으로 통분이 됩니다. 분모가 다 3의 5승으로 통분되니까 3의 5승으로 쓸게요. 3의 5승이 되겠고 5c는 10이고요. 10 곱하기 4하면 40이 되겠네요. 얘는요 32인가요? 32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2의 5승 32 맞겠지? 243 얘는 72입니다. 3으로 약분시켜요. 81분의 24 또 3으로 약분 가능하네요. 27분의 8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둘이 더하시면은 35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가르친 것만 되는 것만 가져온 게 아니라 다 되니까 저 믿으시고 이렇게 독립식 확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그 계획으로는 통계를 좀 나가야 됐는데 통계 애매하게 나가는 것보다 다음 주에 그냥 2번으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